만두, 만두. 영.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이에게 밥 주는 여자 판다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하면 넓은 정원에서 원반 던지기를 하며 뛰어노는 강아지나 창틀에 여유롭게 엎드려 있는 고양이와 함께 차를 마시며 여유를 즐기는 장면을 떠올리실 텐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고양이는 최근 인터넷이나 TV에서 귀여운 캐릭터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키우고 싶어하는 동물순위 1위인데요. 하지만 그런 매체에서 나오는 고양이의 모습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여주기 때문에 그 이면에 숨겨진 부정적인 면은 부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고양이의 모습을 보고 쉽게 입양을 결정하고 현실에 부딪혀 고양이를 버리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고양이를 키우려는 분들께 제가 지금 고양이 3마리를 키우는 입장에서 불편한 것들을 8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양이 알레르기입니다. 저는 고양이 알레르기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양이를 키운 지 한 5년쯤 됐을 때 그때 갑자기 재채기를 평소보다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는데 알레르기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검사를 받고 나왔는데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당황스러웠던 건 지난 5년간 동안은 괜찮다가 갑자기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가끔 고양이를 키우면서 알레르기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고양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은 고양이 털이 아닌 고양이 침이라고 해요. 아무튼 고양이를 키우는 입장으로서 너무 당황스러운 결과였지만 그렇다고 고양이를 입양 보내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아직도 저는 재채기를 하면서 잘 키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저분해지는 집안입니다. 고양이는 스스로 뭐든 하는 것 같지만 막상 키우다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털날림은 개를 키우는 것보다 심하기 때문에 협소한 공간에서 키우는 경우에는 자주 청소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빨래를 하고 나면 털이 날려서 빨래가 한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고양이 화장실 냄새가 집안 가득 메워서 적어도 이틀에 한 번씩 청소를 해주지 않으면 냄새가 질식사할 수 있을 정도만큼 지독합니다. 또 습식 사료를 먹이는 경우 양치질도 자주 해줘야 하고 목욕은 자주 시켜줄 필요는 없지만 목욕을 해야 할 때면 물을 싫어하는 고양이의 특성상 욕실에서 대전쟁이 치러야 합니다. 거기에 털 토사물을 치워줘야 하기도 하고 밥그릇, 물그릇 매일 씻어 새 밥을 갈아줘야 되고 마치 아기를 육아하듯 보살펴줘야 합니다. 다만 아기는 크면서 할 일이 줄지만 고양이는 평생 케어를 해줘야 돼요. 또 성실히 청소를 해줘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고양이는 발바닥과 같이 몸을 핥는 그루밍을 하게 돼요. 이때 아이에게 해로운 이물질이나 액체가 소량만 묻어 있어도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방바닥을 청결히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냄새입니다. 강아지는 훈련에 따라 배변 패드의 대소변을 보고 바로 치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들은 고정된 장소에서 대소변을 보는 습성이 있어 화장실을 별도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작은 고양이에게서 이런 고약한 오줌 냄새가 나는 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심지어 공둥이 냄새도 장난 아닐 때가 있습니다. 고양이는 신장이 작은 편이고 물을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특히 오줌 냄새가 심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치울 때는 정말 코 마비가 될 정도인데요. 다행히 훈련 안 된 개처럼 여기저기 소변을 보지는 않지만 만약 고양이가 발정기가 왔다면 여기저기 지독한 냄새에 오줌을 쌉니다. 이걸 스프레이라고 하는데요. 이 냄새는 기존 오줌 냄새의 2배, 3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소중한 물건들입니다.
저희 고양이는 특히나 제 양말을 종종 물어뜯어 놓을 때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목도리나 케이블 같은 전선줄을 뜯어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가 관심 가질 만한 특정 물품들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집에 패브릭으로 되어 있는 의자는 성한 것이 하나도 없고요. 비싼 가죽 소파 역시 솜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스크래처가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 저희 집엔 스크래처가 3개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특히나 책상 위에 떨어뜨릴 만한 물품을 올려놓으면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왜 떨어뜨리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냥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5번째는 비용입니다. 반려동물도 사람과 같이 비용이 참 많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사료, 간식, 화장실 모래 등 정기적으로 드는 비용만 월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외에 고양이가 갑작스럽게 아프면 10만원에서 30만원 단위로 돈이 확확 나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아무래도 책임져야 할 제 아이이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진료와 많은 검사를 요구하게 되면 그 배로 드는 경우도 많죠. 그럼 아무래도 내가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등 비용이 고양이에게 투자되기 때문에 개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또한 고정 비용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는데 바로 중성화 수술 비용입니다. 남아의 경우에는 여아보다 적게 든다고 하는데 여아의 경우에는 많게는 30만원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6번째는 여행의 로망입니다. 고양이가 조용하고 가만히 있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특히 장기간 집을 비워야 하는 여행은 집사들에게 매우 어려운 일인데요. 고양이는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영역 밖을 벗어나는 것이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맡겨지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안 그런 고양이도 있지만 대부분 고양이는 집사 이외에 타인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고 숨어버리거든요. 물론 최근 IoT 기술로 인해 밖에서도 케어할 수 있는 장치가 나왔지만 그만큼 돈이 많이 들겠죠? 7번째는 손님 초대입니다. 각자 개인 차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서 조촐한 파티 같은 걸 여는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고양이를 키우신다면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고양이들은 영역동물로 자신의 영역에 낯선 사람이 침범하면 적 또는 공포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어디론가 숨어버립니다. 문제는 이때 고양이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해서 오랜 기간 동안 스트레스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런 개냥이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로 애교가 없습니다. 고양이들은 개와 달리 사람에게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뭐랄까 사춘기 온 자식 같다고 할까? 집사가 오든 말든 뭘 하든 말든 지 할 일만 합니다. 가끔 저 녀석들이 내가 이렇게까지 자신들을 사랑하는 걸 알까 싶을 정도로 저에게 무관심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고양이를 키우기 전에 개를 한 10년 동안 키웠는데요. 고양이는 확실히 개보다 애교가 없습니다. 고양이 키우는 사람을 집사라고 부르는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양이를 키우면 포기하거나 하지 못하거나 불편한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저의 경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화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고양이를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선택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현실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이해하면 이상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 것 같은데요. 다음 편에선 고양이를 키우면 좋은 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판단형이었습니다.